벌써 지기현이가 저렇게 그냥 했겠냐고요. 그 지기현이가 조이대한테 지시를 받았을까요? 아무도 지시를 안 받고 저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지기현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밝혀야 되겠죠. 지기현이가 이 진보 민주진영 유튜브 열심히 본다고 하고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관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윤석열을 석방한다? 이거 그 성정에 별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판사 시절부터 아주 젊을 때부터 튀는 성격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 관종이라는 얘기를. 저는 이 내란 세력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불러넣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자신감이 있어야 내란 잔당들이 움직이는 건데. 그렇죠. 지기현 판사의 그 내란 수계에 대한 구속 취소가 이들을 결집하게 하는 굉장히 씨앗이 됐다. 이거죠. 구속 취소 됐잖아. 사법부 내 손 안에 있어. 대법원장 내가 움직일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한덕수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나오고 그 1시간 있다가 한덕수가 됐다. 이재명은 이제 날아가는구나. 내가 이제 권한 대행을 그만둬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아니 3시에 그 대법원 선고가 있었고요. 4시에 한덕수 사퇴 및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도 조율이 다 됐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거를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은 주술적으로는 1시간대예요. 신신가? 그래요. 그러니까 오시가 11시부터 1시, 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는 하나의 시간대예요. 그러니까는 그때가 자기들이 이 주술로 해보니까 한덕수하고 윤석열한테는 제일 좋은 시간대. 우리 그 후보님한테는 제일 안 좋은 시간대를 골랐을 거다라고 누가 그래요. 이거 그냥 믿거나 말거나 안 믿어도 돼요. 저도 안 믿는데 들었으니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내란 잔당 이자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면서 재판 기일도 5월 15일 날 잡으면 사실상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작업을 해놓으면 민주당 내에서 후보 교체 여론이 일어나고 대리 후보를 일단 내놓자, 무소속 후보를 내놓자 이러면서 아수라장이 될 때, 그때 한덕수가 김문수의 양보를 받아서 후보가 되면 거기에 이낙연도 들어가고 손학규도 들어가고 정대철 고문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뭔가 대선을 이길 수 있다는 꿈을 꾼 거죠. 그런데 첫 단추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이대 탄핵하자. 이렇게 나왔지. 후보를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2판 4판이다. 우리는 후보 지킬 것이고 조이대 당신부터 우리가 선거 다 필요 없어. 당신부터 내가 탄핵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판이 바뀌었다. 저는 그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22대 국회에 달라진 점. 그게 판이 바뀌었습니다. 걔네들은 21대였으면은 진짜 민주당이 갈라지고 막 후보 교체하자 이 얘기 나왔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요. 벌써 후보 교체하라 벌써 난리 났을 겁니다. 지들끼리 연판장 돌리고 그렇죠. 벌써 연판장 돌린 사람이 55명이다. 곧 절반 넘어간다. 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우리가 5월 3일 날 바로 초선 의원들이 바로 확 뭉쳤고 5월 4일 날 저도 그 오마이뉴 TV에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니 물어보더라고요 사회자가. 자, 그 무소속이라도 하나 후보 내야 되지 않냐. 저들이 파놓은 함정이 바로 그거다. 걔들이 호랑이 입을 쫙 벌리고 있고 후보 교체론이라고 말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호랑이 입에 머리를 갖다 우리가 집어넣는 거다. 죽이라고. 호랑이가 호랑이 입을 벌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입에다가 바위를 갖다가 턱 집어넣어놓고 호랑이 이빨이 다 부러지게 해버려야지. 그래서 일체 그런 소리가 없어요. 진짜로 단 한 명도 없어요. 놀랬을 겁니다. 이게 22대 국회의 효능감이고 이런 22대 국회 때문에 윤석열이가 못해먹겠다 하고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22대 국회 민주당 공천이 정말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위기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그 대처 능력, 그다음에 단일 대오의 그 결기, 의리, 이거는 좀 국민들이 우리 또 민주당원들이 평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그 민주당 초선 의원 박선원 의원을 포함한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아무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를 못할 때 네. 정말 용감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보수 언론에서 이분들을 정말 조리돌림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러한 위험성을 무릅쓰고 그런 뭔가 좀 획기적인 강한 주장을 해서 단일 대우를 만들고 우리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전열을 가다듬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진짜 당생을 하면서 5월 3일 날 예. 12시 40분에 우리 초선들 단톡방에 우리 네. 탄핵 기자회견 합시다. 네. 그래 그러면 이건태 의원 초안 잡고 이건태 의원님 네, 이건태 검사 의원 출신. 초안 잡고 예. 네. 그러면 기자회견을 12시 40분에 예. 기자회견을 그럼 3시에 하자. 예. 전원 동의 일동.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 모이자 그래서 20명 이상 모였잖아요. 천광석화와 같이 그냥. 예. 그래가지고 그 초안을 한 1시 40분, 1시간 정도 안에 이건태 의원이 다 썼어요. 와, 대단하시다. 그래가지고 초안을 다 보고 예. 뭐 글자 뭐 한두 개 고쳤어요. 글자. 네. 예. 다 동의. 네. 그러면은 그 더민초 전원 네. 일동 이름으로 나가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날이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이 민초군요. 네, 민주당 초선 의원. 민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계시는 의원들이 많잖아요. 예. 연휴가 시작되고 하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12시 40분에 모이자 그래서 한 20명이 모였어요. 네. 대단했습니다. 그럼 의원님 이제 뭐 이 대법원의 공작 이거는 대선 전까지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네, 다시 뭐 기일을 앞당길 수가 없고. 그렇지. 그 고법에서 이 고법 원장까지는 승인을 받고. 고법 원장은 어떻게 뭐 조희대 편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되게 이렇습니다. 고법 판사들, 재판관님들 절대 그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이 어떤 거냐면 마지막 꿈이 대법관이에요. 그렇지. 맞아. 그거 어때요? 예? 그러면 그 투스타, 쓰리스타가 현직에 있는 게 좋아요? 안 계신 게 좋아요? 계시는 게 좋죠. 안 계신 게 좋지. 안 계시는 나가줘야지. 네? 자리가 비어야죠. 예. 아니 민주당에서 그래서 막 대폭 늘리려고 하잖아요. 늘리고 지난번에 지금 저자들이 그 군사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뭐 4성 장군, 3성 장군 자리 쭈쭈쭈 비잖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이제 투스타는 쓰리스타를, 원스타는 투스타 자리를 대령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모르겠네. 빨리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거 빨리 정리해달라. 그런 것처럼 고법 분위기가 이렇게 지시를 내렸지만 가만히 생각해봐. 이 판이 무슨 판이야. 지금 조희대나 대법관들이 다 나갈 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조용하게 웃고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제 그 합의 7부에서 딱 뒤집어진 걸 보면서 고법 잘했다. 고법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서울 고법이. 그럼요. 그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역시. 그래서 안 뒤집어진다. 더 이상 흐름을 확 엎어버렸게. 아니 이제 이 국정원 출신이시잖아요. 진짜 국정원이 모르는 게 없네요. 다 알고 계셨네. 얘기를 안 한 거지. 공직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공직자들이 윗사람 한 자리 비면은 다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정기 인사 말고 갑자기 수시 인사가 생겼는데 얼마나 좋아요. 글쎄 말이에요. 의원님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내란 체제 아닙니까? 지금 뭐 저기 2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고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역시 우리 후보님에 대한 그렇죠. 테러입니다. 세상에 이걸 걱정하는 세상이 됐어요. 오전에도 문자가 하나 왔는데 뭐 HID에서 훈련 받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퇴역한 지 꽤 오래된 60대 중반 사람 하나가 지금 뭐 우리 후보님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말도 과격해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전화번호고 이름까지 저한테 좀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후보님이 국민 속으로 정청 투어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제 유세 단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상 위에 올라가서 이제 글쎄요. 할 텐데 그러면은 장점은 조금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밑에를 봐서 경호하기 좋다는 것도 있지만 그건 장점인데 단점은 후보님이 완전히 혼자 노출된다는 거. 그렇지. 혼자 노출되기 때문에 뭐 총기를 비롯해서 진짜 특수부대는 총 안 쏴요. 어떻게 합니까?
뭐 도끼를 던진다든지 어이구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사실 저희가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좀 그것까지 대비가 돼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뭐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단상이 후보님 혼자 계신 상황에서 그 우리가 각 주요 지점, 네. 경호 취약 유해 지점 예. 또 다 봐야 되고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예. 칼이 날라올지, 창이 날라올지, 총알이 날라올지까지도 진짜 봐야 되고. 예. 옆에 붙어가지고 우하고 따라다니는 경우로는 이제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도 의원님한테 두 가지 사항 제보할 게 있는데요. 그 최근에 이재명 후보님 국립현충원에 방문했을 때 숨어 있었던 신원 이상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계속 그 경청 일정도 쫓아다니는 모습을 유튜버들 그 나도 재미란 분이 계속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라는데 나가지도 않고 숨어 있고 이제 그런 분이 계속 일정을 쫓아다니는 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보 등록도 안 돼 있고 공당의 후보도 아닌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하지 않는 자택 24시간 경비까지 경찰에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한덕수 후보 아무런 위치가 없고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더 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국회에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제 그 직전 총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직전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경호 경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직전 총리까지 경호합니까? 아니 그런 게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건 있어요, 있기는. 예. 그리고 뭐 우리 국정원 같은 경우는 최하 6개월 해야 되는데. 우리 박지원 원장님한테는 안 했죠. 네. 이 정권 들어와서 차도 뺏어버리고. 그랬어요. 네. 아니 막 나온 분이 차가 어디 있어요. 네. 최소한 석 달 정도는 차량은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호는 한 6개월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지원 원장님한테는 바로 차 뺏어버렸어요. 나오신 지 사흘인가 만에. 그랬구나. 그렇게 난폭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한덕수는 전직 총리면서 후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그 친윤계가 꽉 잡고 있어요 지금. 친윤계가. 예. 그러니까 이 친윤계가 벌써 그쪽에 줄을 쓴 거죠. 그 플러스 이제 누가 뭐라 그러면은 직전 총리니까 경호한다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전직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직 총리가 뭐 테러 당한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어요? 없죠. 뭐 한덕수 따위를 뭐.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래서 우리 후보님에 대한 경우가 더욱 철저하게 필요한데 경찰 쪽에서는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온적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2일 날 후보 11일 후보 등록하시면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당에서 공문을 보내서 해결을 해야 되고 행안위원장도 좀 찾아가시고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도 사실 걱정해야 될 내란 체제입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선거 개입이 과거 같으면은 이제 통째로 했죠. 통째로. 국정원이 다 달라들어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선거 기획부터 뭐 경선 과정도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못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대통령 민주정부는 안 하죠. 안 했죠.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직이 전체로 나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후보와 연결된 전직, 그 전직과 연결된 현직들로부터 뭐 정책 자료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댓글 뭐 소재 같은 거 발견해서 또 전직들 동원해서 저기 통째로 했었거든요. 지난 그 박근혜 대선 때는 그 통째로 했었기 때문에 그 전직 직원들 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또 저기 모 캠프에서 이제 똑같은 일을 할 거라고 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 요새는 AI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그 AI를 통한 정책 개발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한덕수가 지금 정책 걱정합니까? 안 하죠. 김문수가 정책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보님이 정책을 내놓으면 이것을 이길 정책이 뭐냐라고 해서 AI가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공격용으로
그런 걸 받아낼 수도 있다는 제보도 있고 그런 제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조금 지나면은 우리 지도부나 어떤 거에 대해서 북한하고 내통했다 뭐 이런 소리에서 무슨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낡은 수법으로 북한식 무슨 뭐 북한의 그 뭐야 활자가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는 뭐 HWP에 뭐 궁서체 무슨 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듯이 북한도 무슨 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문서를 뭐 공개한달지 응? 아니면은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그래서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국방부에 내야 있는 방첩사라든지 그런 쪽의 움직임 또 경찰에서 선거 운동할 때 편파적으로 선거 운동에 관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다 국가기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란 공작 선거, 선거 공작 저지단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국정원, 경찰, 뭐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곳에서 군 일부 마지막 몸부림을 칠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여론조사가 깡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승산이 없는데 지금. 근데 가담을 해서 만약에 나중에 들키기라도 하면은 가담해서 얻을 거 하고. 들켰을 때 받을 고통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나마 뭐 이제 최근에 이제 김민석 최고랑 제가 자꾸 이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전직을 만나지 말아라. 이런 지시는 하나 내려갔다 그래요. 국정원에서. 그건 뭐 제가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직은 만나지 마라. 전직을 만나지 마라. 그렇죠. 전직들은 이제 캠프에 가 있으니까. 저희가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도 지지율이 공고했고 뭐 더 이상 공작이 나오겠어 하려는 찰나에 조이대가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검찰발 또 어떤 그런 기사, 가짜 뉴스, 공작 수사와 조중동이 결합한 그런 새로운 공격 형태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그 딸에 대한 채용 의혹도 조금 민주당에서 강하게 다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통한 방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저 사람들이 이제 아무리 정치 권력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선거 이제 시작되면 22일밖에 안 돼요. 선거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전이 안 돼서 지금 게릴라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게릴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닌자처럼 숨어서 게릴라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는 늘 할 수 있다. 저자들은 뭐라도 할 집단이다라고 하는 태세로 저들의 행동을 차단 저지하고 우리 후보님을 지키는 게 이번 선거 승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뭐 공작이라든지 뭐 사법부부터 시작해서 다 윤석열로부터 비롯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윤석열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15에서 20% 있고 정권 내부에서는 훨씬 더 많은 거죠.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도 저기 그 고위직에 임명하고 있잖아요. 알박기 인사.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그 문재인 정부 때 활동했던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이조가 막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후배 이정현 검사도 지금 징계 받았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정말. 이정현 검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윤석열 징계할 때. 그 이성윤 지검장하고 가깝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가까워가지고 이성윤, 이정현에 대해서 탄압을 했죠. 이성윤 이제 지검장은 나와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시고 그 이성윤하고 같이 일을 했던 이정현 그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를 이제 진천인가 연수원에 벌써 3년 가까이 지금 박아놓고 있다가 귀향을 보냈다가 이번에 마침내 또 징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뭐 우리 민주정부로 넘어오면은 다들 다 복권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켜야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몸부림 쳐봐야 손만 아프다, 입만 아프다. 이런 결론을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은 이제 마지막
대선에서 판이 엎어지기를 바랄 텐데 지금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도 어렵고 여론조사도 지금 이제 그 한덕수하고 김문수가 예. 뭐 우리 후보님한테 뭐 예를 들면 56대 31 뭐 이런 차이로 지는데 네. 한덕수가 31이고 뭐 김문수가 30이다 이런 여론조사도 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김문수 쪽에서는 네. 어떻게든 한덕수로 안 되고 내가 그렇지. 뭐랄까 이 깡을 보여줬으니까 네. 내가 한번 해보겠노라고 해서 좀 윤석열, 네. 김건희 쪽에 좀 뭔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그 받은 글이라 그러죠 요새. 예. 찌라시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것도 돌고 있는데 이제 저쪽 당 후보가 됐으니까 뭐 김문수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기호 2번은. 네. 한덕수는 불출마할까요? 못하죠. 네. 아예 출마를 못한다. 못하죠. 출마하겠습니까? 저도 그분도 빨리 저기 비행기 타셔야죠. 비행기 빨리빨리 타고 빨리 사라지시는 게. 최상목도 사표 내잖아요. 왜 내겠습니까? 코넬대 박사 출신이. 내란 뭐 감추고 싶은 게 있으니까. 아니 빨리 가야죠 지금.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그 한덕수에 대해서 그 내란 관련한 탄핵 심판에서 이제 기각을 시켰는데 드러나지 않은 한덕수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요. 네. 이제 특검해야죠. 특검을 해서 완전히 다시 수사해야 돼요. 직위원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맞죠. 웃긴 줄 아십니까? 저기 그 12월 하순에 김용현이 그 검찰청하고 박선원 의원을 고발한다 그래가지고 보도자를 냈어요. 그래서 박선원이 이야기를 하면 검찰이 그걸 갖고 와서 수사를 한다. 저희가 하루에 2-3개씩 보도자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박선원 의원하고 지금 검찰이 짜고 자기를 수사한다고 했는데 앞불사 더 이상 딱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검찰이. 보도자료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외곽에서 듣는 걸 가지고 확인된 것만 보도자료를 내잖아요. 확인 안 된 거는 보도자료라든지 제가 주장을 안 하니까. 그럼 검찰에서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검찰청에서는 직위원이 계속 주장하면은 공소 이제 기각이라든지 앞으로 무죄라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실제로 보면서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특검을 다시 해야죠. 그러면은 수사가 되지 않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 한덕수 최상목도 더 들여다봐야 한다. 한덕수도 지금 문건 받았잖아요. 문건 받았죠. 아니 김용현이 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 또 사인도 한 게 또 드러났고. 그렇죠. 그 가담을 안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검찰이 헌재에다가 수사 정보를 주지 않아 가지고 이제 기각 판단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이들은 내란 혐의가 드러날까봐 지금 어떻게든 한덕수를 혹은 김문수를 앞세워서 집권을 한 다음에 이걸 다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래봐야 제가 이렇게 다 계산해 보면은 한 80에서 120-30명이에요. 내란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자들 좀 넓게 봐도. 그러니까 뭐 이제 특전사 부대원들 빼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사회 집권 세력, 소위 말하는 이제 엘리트 그룹 안에서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해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정리해서 특검해야 되고 처벌해야 됩니다. 아니 국가 반역자를 정리하지 않으면요 제2, 제3 국가 반역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반역자들은 반드시 일벌 뱉겨야 됩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아니 조이대도 내란에 연관돼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성격은 비슷하죠. 그러니까는 그 한덕수도 저기 문건을 받았고 그 총리실로 가서 회의를 소집을 했고 계엄 준비. 그다음에 대법원도 회의를 소집을 했고 그다음에 대검찰청도 소집을 했고 박성재도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 시작하는 것 보고 유희혁 감찰관 튀어나왔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또 그들이 뭐 내란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협조를 했다. 그럼 내란 공범이 되는 거지 뭐. 일단은 계엄의 실행 준비엔 다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 그럼 내란 공범이 된 겁니다. 그럼 계엄의 실행 준비에 다 들어갔는데
적어도 박성재나 뭐 대검 쪽은 알았을 것이라고 이제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는 몰랐으면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계엄 관련 국무위원들만 불렀다고 하는 게 초반 8명이에요. 그렇지. 예. 그 초반 8명 중에서 국정원장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있고, 예. 그다음에 김용현, 네. 그다음에 저기 그 이상민. 네. 그리고 저기 법무장관 박성재, 네. 그다음에 외교장관 조태열, 그다음에 거기 통일부 장관, 네. 그다음에 최상목. 네. 최상목 문건 번호가 8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자들은 내란에 대해서 다 관여돼 있다고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을 비롯하는 사법 체계도 회의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아주 이 사태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의 내란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공범 이재명이 집권하는 걸 막아야겠다. 뭐 이거예요. 딱 떨어집니다. 뭐 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 그걸 막아야 할 책무가 우리 민주당에게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고 내란 수습해야 될 책무가 또 있는 것이고요. 예. 의원님 이렇게 시간을 저희가 함께 했는데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해서 미처 다 여쭤보지 못한 건데 꼭 하실 말씀. 김용민 TV에서 뭐 편파 방송이니까 그럼요. 우리 후보님 여러분들 정말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뭐라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나요? 나라를 몇 개를 구했냐? 몇 번을 또 구했냐? 왜냐면 이렇게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러면은 자신들이 죽잖아요, 계속.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아 돌아오기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님은요, 나라를 구하지 않고 대륙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이제 그 후보로 등록을 하십니다. 지금 기호 몇 번 지지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기호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편파 방송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다 보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길을 겪고 왔는지 정말로 측은지심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하고 그 정서적으로 동화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수호지심이 있고 그다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을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비지심. 그러니까 측은지심, 수호지심, 그다음에 수호지심, 측은지심, 시비지심 이걸 다 갖고 있는 그런 그 후보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잘 봐주시면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당연히 내 표는 우리 표고 아닌 분들한테 만나서 잘 설득을 해서 한 표 한 표 모으면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한 60% 가까운 같이 합시다. 지지율이 나오게 된다면, 득표율이 나오게 된다면 진짜 내란 수습됩니다. 우리 총 투표수에서 60%는 나올 겁니다. 그렇게요. 총 투표수. 그러니까 투표자들 전 국민 말고 유권자 말고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의 60%는 나온다. 그 정도 예상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꿈 같습니다. 역대 그런 득표율이 없었어요.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요. 조금 172석이라는 안정된 의석을 가지고 뭔가 경험이 많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좀 나라를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꼭 필요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 말씀. 제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의원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란 국면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민주당 사람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의롭게 행동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확실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럼요. 정의를 택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선호 의원님과 함께고요. 김지호 대변인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